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고, 지금 이 시간이 지금 5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밖이 굉장히 훤해요. 그래서 확실히 해가 길어졌다. 완연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저편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전쟁 소식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우울한 것 같아요. 오늘 2차 회담이 있다고 하는데 좀 회담이 잘 성사가 돼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ESG 뉴스 브리핑을 또 소개할 거예요. 월화 때는 이 ESG 관련 뉴스가 없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간 좀 ESG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이거를 빨리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내일 정도에 새로운 기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이 여러분이 알기로는 뭐 태양광을 주력으로 해서 연구 개발하고 또 제조해서 수출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솔루션 산하의 자회사인 한화 컴파운드가 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화 컴파운드가 최근에 이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친환경 소재를 개발했는데요. 이 하나솔루션에서 이번에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있죠. 새로 나온 모델인 S22, 또 뭐 갤럭시 북 S 프로인가요? 예, 그리고 또 뭐 갤럭시 탭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나온 모델들의 이 폐어망을 재활용한 소재를 적용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요. 이 새로운 그 폐어망을 재활용한 소재는요. 갤럭시 S22 시리즈의 이 제품 측면에 달린 그 볼륨 있죠. 볼륨과 전원 버튼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키 브래킷이라는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 내부에 S펜의 커버로도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북 2 프로의 시리즈의 터치패드 있죠. 터치패드 홀더 등에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컴파운드와 삼성전자가 이제 이 해양에서 수집한 폐어망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배합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작은 알맹이 형태의 이 펠릿 양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인증 기관인 UL 인증, 이른바 OBP라고 하는데 오션 바운드 플라스틱, 이게 약자를 따가지고 OBP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OBP라는 인증을 획득해가지고 이 전자기기에 이 사용 가능한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연간 그 전 세계의 그 해안가 주변에 64만 톤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폐어망들이 버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기물인데 이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컴파운드가 이번에 그 폐어망을 활용해서 새로운 나일론 원사를 뽑아내서 이걸 전자기기에 적용 가능한 그러한 내구성과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성을 함유한 새로운 소재를 양상하게 됨으로써 이제 친환경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보호에도 앞장서는 그러한 기업으로 인식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분야에도 앞장서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그러한 기술 개발, 친환경 소재 개발에도 지금 앞장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골프존이에요. 여러분 골프 치세요?
뭐 이제 제 나이 또래 그 주부들은 좀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관심은 없는데 이 골프존이 사실 이번에 좀 ESG 경영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이 골프존이요. 이제 그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제 고장이 났거나 다 쓰고 버려진 그런 스크린 있죠. 그 스크린을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해서 이걸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니 크로젯이라는 패션 디자인 업체랑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골프존에서 운영하는 이 폐스크린, 그러니까 스크린 폐기물을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스크린을 수거를 해다가 이 제니 크로젯에 갖다 주면은 제니 크로젯은 그 공급받은 이 폐스크린을 활용해가지고 골프 용품을 디자인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니 크로젯이 도대체 어떤 회사냐 하고 제가 보니까 이 대표가 이 패션 디자이너인데 기존에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원사를 뽑아내서 이 핸드백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내는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 감각을 가지고 여러 제품들을 히트를 시켰더라고요. 제니 크로젯이라는 이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폐기물, 폐섬유를 재활용하거나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해가지고 핸드백을 만드는 그러한 분야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특히 이러한 내구성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독보적인 그러한 세련된 감각, 상당히 우아한 패션 감각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백을 만든다 해서 좀 많이 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번에 이제 골프존이 이 제니 크로젯과 손을 잡고 이 폐스크린을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해서 캐디백, 골프용품 가운데 특히 캐디백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쪽에 조금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그러한 골프 관련 업사이클링 제품, 그러니까 캐디백을 비롯해서 다양한 골프 제품들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골프존이 상당히 ESG 경영에 신경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버려진 폐기물들을 자원순환 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좀 이미지가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골프존의 ESG 경영 노력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DLENC예요. DLENC 관련 뉴스가 요즘 자주 나오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DLENC를 뉴스 브리핑에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 DLENC가 이제 건설 회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건설 시장에서도 중견 그룹 이상의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포집, 즉 CCUS와 관련된 플랜트, 즉 공장을 또 건설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 회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DLENC가 이 탄소 포집, 그러니까 CCUS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사업에 이제 뛰어들어서 누구랑 업무 협약을 했는데 어디 회사랑 아무튼 그런 것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은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소 광물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한국 지질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의 이 탄소 광물 플래그십 사업단과 함께 탄소 광물화 원천 기술 상용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광물 자원으로서 이제 새로운 자원으로 어떻게 원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같이 연구 개발 협력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CCUS, 이 탄소 포집 기술에 관한 그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이미 이제 대기 중에 많이 이제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이 이산화탄소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거나 그 이산화탄소를 따로 다른 원료로 전환시켜서 새로운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그게 이제 CCUS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CCUS는 공장을 이렇게 설립을 해야 하거든요. 이 플랜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가 할 수 있느냐? DLENC가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탄소 광물 플래그십 사업은요, 한마디로 이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이 이제 각종 뭐 에너지 이제 뭐 석탄 발전소, 석유 뭐 정유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석탄, 석유에서 전력 에너지원이 나옵니다. 이제 석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화력 발전소인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발전소의 석탄재나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에서 나오는 이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인데 이제 다 이제 뭐 허물어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 콘크리트 등과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반응을 해서 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저장시킬 수 있는 탄소 광물화 기술을 활용해서 이 탄소를 저감시키고 산업 폐기물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국책 연구에 이번에 이제 DLENC가 함께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따로 분리시켜서 이 포집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떤 광물 자원, 아까 말씀드렸죠. 콘크리트 등이나 뭐 석탄재 이런 것들과 이제 이 결합을 시켜서 어떤 새로운 광물 자원, 예를 들어서 뭐 특수 시멘트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요. 자, 네 번째 뉴스는요. 기아예요. 기아 자동차. 제 뉴스 브리핑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관련된 뉴스는 제가 몇 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아는 오늘 처음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아가 한마디로 이제 기아의 CEO가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기차를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2030년까지 전기차를 14종으로 확대를 해서 120만 대를 판매하겠다라고 오늘 새롭게 공언을 했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은 2026년까지 매출액을 120조 원까지 끌어올려서 시가총액 100조 원대의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모델로 나온 게 EV6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서울 시내 이렇게 다니다가 몇 번 봤거든요. EV6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EV6가 이제 차선을 바꿔가지고 제 차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전 너무 멋졌어요. 아니, 뒤태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차가. 그런데, 이렇게 그냥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포티한, 좀 세련된 그런 디자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아가, 이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이 반도체 수급의 문제로, 좀 약간의 차질이 생겨서 그렇지, 전기차의 라인업, 그러니까 지금 EV6를 포함해서 이렇게 새로운 14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다양한 이 라인업이 공개가 되면서 이 다양한 소비층, 수요자층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정도만 좀 잘 버티면은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ESG 관련된 비전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가 2030년까지 해외 사업장의 모든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고요. 2040년에는 이제 전 세계 사업장의 모든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로. 그리고 이제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이 4대 시장에는 이 100% 전동화로 전환을 그러니까 전기차만을 이제 판매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또 내일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